자, 반갑습니다. 세님입니다. 자, 어제는 지수가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밀리는 종목들이 진짜 많이 보였습니다. 좀 짜증이 좀 났죠. 예. 사실 뭐 거래량도 없이 밀리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이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예. 뭐 지수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 구간으로 지금 달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도망가는 어떤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런 어떤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2134포인트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뭐 종목들을 이제 좀 째려보면서 초이스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뭐 중기 종목들은 보면 이 공매도에서 치여가지고 바닥권에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어떤 그런 상황들.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에서야 뭐 24일인가 뭐 그때부터 뭐 공매 제한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월요일부터.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이제까지 방치를 하다가 지금에서야 한다라고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예, 뭐 하자는 건지. 예, 맞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저점, 이 하단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밀리는 걸 보고 사실 뭐 월요일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또 과잉 반응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좀 밀렸고요. 또 한국 증시가 좋아야지만 아시아 증시들이 좀 따라쟁이들이니까 좀 따라오고 이런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조금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뭐 크리스마스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는 충분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입장을 하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예, 뭐 행보 바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고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저항대에서 또 한번 부딪히고 조정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차트에 이 모든 그림에 이 어떤 흐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조금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45분 차트를 보면 이 친구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1선 차트를 이탈을 할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이 친구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21선으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매수는 좀 천천히 하자.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2차 상승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GI텍 제가 여기서 한번 사보자. 여기서 한번 사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여기는 이날은 뭐 상한가까지도 갔네요. 예. 자, 이거 보세요.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갑니다, 이거.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2차 전지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방송을 들으시면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불과 한 2년 정도 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들을 유튜브에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뭐 그 중에 뭐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거의 한 98%, 99%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욕심 없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뭐 수익은 크게 먹었다.
근데 그간 2년 동안 장이 좋았습니까? 지수는 고점에서 거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맞죠? 거의 뭐 50% 이상 종목별, 거의 한 70% 이상 다 빠졌습니다. 참, 그럼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은 테마가 강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한번 사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요거 딱 보면은요. 요 쌍바닥 자리 찍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참 여러분들께서 좀 딱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요, 21선을 이탈해서 다시 상승을 하죠. 요때도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21선 돌파 못하면 일단 이 자리에서 팔아줘야 돼요. 팔아주는데 다시 하락해서 요 지지하는 자리 있죠. 지지하는 자리. 여기를 보면 여기와 쌍바닥 자리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사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 일이고 제가 사자고 한 포인트는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한 20%는 먹었겠네요. 모트렉스 사도. 자, EM 플러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검정색 21 이평선 제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슈팅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힘이 들어왔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검정색 21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사보자라고. 이탈하면은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 밑에서 지지하다가도 다시 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손실로 보유하는 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21선을 이탈한다면 이 바쁘신 분들은 이런 21선 있죠? 이런 21선을 이탈하는 그 자리 가격을 스탑로스를 딱 걸어놓고 이탈하면 자동으로 팔리도록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어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상한가까지 찍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이 매수세가 강하게 또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습니까? 요거 하나 팁 드릴게요. 자, 이거 월요일 날 만약에 이거 단기로 쑥 빠지잖아요. 그럼 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상승할 때 한번 팔아보세요. 요런 어떤 단타 테마도 한번 해보십시오. 테마 단타.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급등할 때 막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으면 벌써 이 사람들은 손실이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벌써 11%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종가를 갖다 2% 마무리를 했으면 벌써 한 8%, 9% 손실로 지금 주말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잡을 이유가 없고 월요일 날 이 친구의 흐름을 한번 보는 거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할 것인가?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자, 지지한다면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모아가시면 되고, 상승하면은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올 것이고, 맞죠? 또 하락한다면, 이 친구 저점에서 지지해준다면 한번 잡아보고, 슈팅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익 매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께 주말에 방송을 다 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자, KBG라는 건데요. 자, KBG. 이것도 여기서 저점 매수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매도 가능했고 어제 이렇게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보유하고 있었다면 손절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흘러내리는 게 이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저점을 만들어주겠죠. 저점을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자리 45분 차트 한번 볼게요. 45분 차트 보니까 21선 이탈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 언제 사야 되나? 내리겠지. 좀 더 내리면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살짝 추세를 돌려 세우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배팅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1차트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만약에 현재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슈팅을 줄 때 1차트 21선 이렇게 있다 치십시다. 1차트 21선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돌파 못하면 전량 매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점에서 고점 매도 가능했죠? 그리고 또 흘러내리네요. 이 21선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겁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45분 차트에서 이 친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고개를 쳐돌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바로 슈팅을 날리겠죠. 그 슈팅 날린다고 해서 이걸 또 이렇게 막 뚫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슈팅할 때 뭐 여기서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조정을 며칠 주다가 또 튀겠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프롬바이오입니다. 이 프롬바이오도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매수하자. 고점 매도 가능했죠. 예, 충분했습니다. 장이 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이 안 좋았는데 이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짧게 치는 매매는요.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매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봅시다.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힘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가서 만원을 돌파해 버린다면은 이 만원 자리를 돌파해 버린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15,000원까지 봐야 되겠죠. 맞잖아요. 이 저항대를 돌파해 버리고 추세가 계속 상승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세를 관찰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맞잖아,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알티캐스트. 자, 여러분 보세요. 알티캐스트 사보자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29%까지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조정 이쁘게 받고 있네요. 이쁘게 받고 있네요. 지지하는 자리를 관찰해야 되겠죠. 지지하는 자리를 관찰해야 됩니다. 예. 이 충전기 관련이죠. 2차 전지. 예. 자, 지지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45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고개를 쳐들 때 배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다시 또 상승 줄 때 슈팅 빵 나온다라는 거죠. 자, 미코 한번 보겠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구 급등 나왔습니다. 18%까지. 또 조정받고 있네요. 자, 지지하는 자리에서 사야 되겠죠. 맞죠? 45분 차트 봐가면 지지하는 자리 사야 되겠죠. 그러면 또 급등 나오겠죠. 그때 또 팔면 되죠. 예. 자, EDGC 이거 자, 미코, EDGC 이런 것들은 이 방송을 듣는 요 하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코, 알티캐스트, EDGC 이런 것들 다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점 매수 하자라고 했어요. 미코 목요일날 1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팔아야지. 왜?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또 21선을 갖다가 이탈을 안 하고 지지해준다. 그럼 그때 또 매수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넥스턴 바이오 이거. 자, 추천드렸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거 방에도 일반 방, 카카오톡 방에 추천드렸죠? 제가 이번 주에 장이 안 좋았는데도 여러분들께 이거 수익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자, 넥스턴 바이오 이것도 사자 했습니다. 사자 했는데 이날도 22% 상승했죠. 또 그 다음 날도 8% 상승했죠. 그 다음 날도 7% 상승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 상승하고 음봉으로 마감하고 1%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볼까요? 자, 바닥권에서 힘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탄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뭡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힘과 그리고 추세입니다. 추세. 이게 주식의 전부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런 자리, 상승 추세 자리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 넥스턴 바이오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자, 코드네이처 이런 것들 제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도 자 보세요. 이날 이 친구가요 22%까지 하락을 해서 지지 딱 해주면서 그 다음날 바로 또 16% 튄 아직까지 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마 사우디에서 이 새끼 안 온다 해도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무수한 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은 얘들이 다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화천기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거 이탈하는가 동시에 카카오톡 일반방에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IMBC. 자, IMBC 보세요. 지지하면 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21% 급등했습니다. 또 조정 주네요.
조정 주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차트 21선을 붙어가지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유신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여러분 추천드렸을 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9%까지 상승을 하는 매도 가능했습니다. 수익 챙길 수 있었고요. 이건 나중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그때 보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데모 지속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데모, 뭐 유신, 뭐 이런 것들,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은 현대 에버다임 한번 볼까요?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봅시다. 자, 현대 에버다임은 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냐면 이 조정이 너무 길고 그리고 상승해봤자 21선 부딪히는데 또 못 파시는 분들은 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21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바로 먹고 빠지는 음봉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근데 꼭 뭐 종목이 많은데 굳이 재건 관련주를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 되겠죠. 맞죠? 자, 캠시스라는 겁니다. 캠시스. 요것도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 사보자라고 말씀드렸더니 5%도 상승했고 10%도 상승했고 5%도 상승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제는 조정을 받은 거고요. 이거 이 121선이나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더 줄 겁니다. 예, 그런 거죠. 자,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사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9%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 매도 가능했네. 맞잖아요. 맞죠? 자, 전체적인 차트 흐름만 볼까요?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했고 굉장히 강한 힘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힘들이 뭔가를 먹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21선을 이탈하는지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21선과 근접했을 때 45분 차트 내지 60분 차트를 보면서 이 친구가 지지하는 자리를 보고 그리고 살짝 추세를 돌려 세울 때 그때 한번 배팅을 해보면 또 급등 줄 때 여러분들께서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남선알미늄 이거는 뭐 추천하고 그 다음날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뭐 17% 급등하길래 뭐 의견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실질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세계 알루미늄 생산 2위라고 하는데 뭐 안 푸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방송은요. 지난 주말에 올려드렸던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점검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그 종목들에 대해서 또 브리핑 영상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 샌님의 주식 이야기 영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